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자리 있는데 우선 발광이 행사단에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찾아뵈야 되네. 지방 돌아다니고 한다고? 아이고, 손해자. 예.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선우 센터장님이 김종인 박사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종인 박사님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화 출판 기념일 앞으로 올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매우 바쁘실 텐데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이신 윤석열 후보님과 새물결의 김동연 후보님께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지금 당무에 굉장히 바쁘실 중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보잘것없는 본인의 이 만화 출판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경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에 포함한 일입니다. 1964년 이 기구가 생긴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격상된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돌아보면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세기 전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첫 삽을 뜨기 시작했을 때 오늘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 줄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목재와 가발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나라였습니다. 영국 어느 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때문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길 기다리는 것 같다고 무시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민주적 개헌과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선진국인가? 거시지표상으로 그렇게 되었다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온전히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가? 특히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을 보고서 우리 선진국이니까 만족하고 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회의하고 돌아볼 일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미 성장의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 때도 많습니다. 출산율, 고용률, 빈곤율, 자살률 등 여러 사회 경제 지표가 그리 희망적이지를 않습니다. 특히 87년 헌법 이후 지금껏 육공화국 정부들을 보면 1990년대까지 만들어 놓은 경제성장의 토대와 과실을 갖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약간씩 변형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다음 세대가 무엇을 중심으로 더욱 번창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지 그런 과제에 대한 깊은 고민하는 지도자가 매우 드뭅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역시 핵심적 문제는 나라의 방향타를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 이후 지금껏 온전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친인척 문제로 수모를 겪었고 지금도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동시에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가 사회의 역동성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잠시 위임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위임된 권력이 망고불변의 권력일 것처럼 허세를 부리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지난 70년 반복된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입니다. 그런 작은 회고의 기록을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 담았고 과분하게도 이것이 오늘 다른 콘텐츠로 옷을 갈아입고 더욱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된다고 하니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모쪼록 청년들이 이 책 비상대위원장 김종인을 읽고 제 부족한 삶의 자취에서 반면의 교훈을 찾고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얻게 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작은 씨앗을 남기는 것이 살아나갈 날이 멀지 않은 자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꾸 실언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드릴 자료를 써왔는데 그래도 우리 김종인 박사님에 관한 얘기니까 제가 뭐 실언을 좀 해도 뭐 상관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이용구 총장님, 총리님, 정운찬 총리님 이렇게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 축하의 말씀을 올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 김종인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뭐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정계나 뭐 경제계에도 많은 법조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대 사법제도가 들어온 이래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법조인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아마 열이면 열이 다 가인 선생을 다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관이시던 또 부친께서 좀 일찍 작고하시는 바람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 김 박사님께서 조부인 가인 선생 슬하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성장을 하셨고 그리고 또 젊은 시절인 60년대에는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국가 경영학의 하나로서 그 재정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뭐 국가 재정의 이런 재무관리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영학이라는 차원에서 좀 큰 안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귀국 후에 서강대학의 교수로 계시면서도 의료보험이라든가 또는 또 좀 무리하게 추진됐던 부가세의 재조정이라든가 또 국민연금 또 87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바로 헌법을 기초하는데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또 이 경제 민주화 조항도 신설을 하시고 뭐 이루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공부하는 학자로서뿐만이 아니라 또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현실의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영에 관계없이 어느 정당이나 자기들이 일탈을 하고 궤도에서 벗어나서 당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 늘 우리 김종인 박사를 모셔왔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김종인 박사님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 또 정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늘 국민을 생각하는 이 실사구시의 철학으로 무장된 분이기 때문에 다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우리 정당이 정상 궤도를 이탈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을 때 늘 소방수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뭐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궤적을 보면 이쪽 저쪽 어느 쪽도 아니고 늘 국민 하나만 생각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나라가 잘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실용주의 그 철학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 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 뭐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또 어려운 이런 정권 교체와 국가 이 개혁의 그 대장정을 이제 벌여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 그 또 쌓아오셨던 이런 경륜으로 저희들을 또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만화 김종인 이게 결국은 지식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 김종인 박사라는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이 만화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현대사를 잘 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자 발간에 애쓰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종인 박사님과 저의 인연은 제법 올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년 전, 만 7년 전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야인으로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딱 만 7년 전입니다.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1년 반 정도 있다가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어느 작은 농가에 방을 빌려 있는데 박사님께서 여러 차례 연락 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사님과 그때 식사를 하면서 국가의 앞날과 이 국가 경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윤 후보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독일에서 재정학은 국가 경영학입니다. 단순한 재정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와 국가의 앞날과 전체를 경영하는 그런 학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와 이 경제 얘기, 미래 얘기, 글로벌 얘기를 포함한 국가 경영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나누셨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고요. 박사님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게 두 가지 권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그 당시 정부에서 다시 입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전후 독일 얘기를 하시면서 에르하르트 얘기를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정치를 권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도 받아들여서 다시 입각 제의를 거절하고 그 당시 정부에 일을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얘기는 제가 그때 웃으면서 저는 뭐 정치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7년 동안 가끔 뵈면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파나 어느 당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국가 경영에 대한 얘기, 많은 걱정, 지도자의 덕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가칭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김 박사님 오셔가지고 귀한 축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를 일론 머스크에 비유하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자동차 처음 만들려고 했을 적에 거대 자동차 회사에서 다들 우습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거대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 따라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박사님을 그 덕담에 대한
일종의 답례로 우리 정치계를 과학계로 비유하자면 테슬라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테슬라는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과 직류와 교류, 전기 시스템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이지만 결국 승리한 유리한 과학자이자 경영자였고요. 또 교류 전기 시스템의 특허를 그 당시 같이 일했던 웨스팅하우스에서 내정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시장에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를 거부했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계에 테슬라 같은 분이 우리 김종인 박사님 아닌가. 그 당시 과학계의 판을 바꾸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정치계의 판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비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키가 188cm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저 박사님도 키가 크시고 아까 말하셨 보니까 우리 금태섭 위원장께서 그 박사님 젊은 시절도 그 당시 사진을 똑같이 그렸다고 하는 걸 보니까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게 역시 그 테슬라하고도 맞는 면이 있지 않은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사님께서 저와 나눈 얘기 중에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과거 2번에 걸친 국가 지도자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실망감이셨습니다. 나름대로의 소신과 또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2분의 지도자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과 또 결과에서 실망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경제민주화에 일도 모르는 철학을 가졌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떤 분은 경제나 우리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 분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사님께서 이번에 이 정치판에서 세 번째 역할을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테슬라가 3이라는 숫자에 아주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호텔 방에서 묵을 적에 방 번호가 3으로 나눠서 떨어지지 않는 방은 묵지도 않았다고 할 정도예요. 박사님 세 번째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는 국가를 위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파와 당파가 아니고 단순한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와 경제와 모든 틀을 바꿀 수 있는 정치판의 교체, 정치 세력의 교체, 그걸 성공하시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박사님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박사님 내신 책 다 읽어봤습니다만 쉬운 내용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에서 감사드리고 우리 황 박사님, 금 의원님 많은 수고해 주신 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2021년이죠. 김종인 장관님을 처음 뵌 게 언젠지를 반추해 보니까 2011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분들을 새로 배웠죠. 박근혜 대통령도, 이상돈 교수도,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비대위원도 다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분과의 교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당시 27살이었던 저는 그 당시 72살이 되셨던 김종인 장관님과 어떤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나갈지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항상 냉담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승리로 이끌면서 그 당시에 총선 승리를 할 때쯤에는 제가 참 이분한테 배울 게 많다는 걸 제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실 이 책을 제가 처음에 아까 받아들었을 때 다 내가 아는 내용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후진들에게 주셨던 말씀들 총 막라이너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장을 펼쳐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쑥 넘기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내년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또 이 자리에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님과 또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님 두 분의 대선 후보님이 계시지만은 역시나 제 마음에 항상 걸리고 항상 다시 읽어보고 새겨야겠다고 하는 챕터는 챕터 18입니다.
페이지 176부터 185까지 그 안에 보면은 저희가 2012년에 대선 승리를 위해 가지고 했던 여러 노력이 주마간산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합니다. 그 안에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은 항상 무엇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리고 또 새기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지가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도록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정말 훌륭한 분들한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저에게 적어도 정치의 방법론이나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가지고 가장 많은 그런 영향을 주신 분은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보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젊은 세대가 김종인 위원장께서 바라는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답합니다. 언젠가 그 장관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제 성장이 과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모두에게 분배되는 것 이게 제가 그 배운 경제 민주화의 정의입니다. 이번 대선에도 그 가치가 녹아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또 스승으로서 동지로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선임 당대표로서 어른으로서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종인 박사님이 주인공인 날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몇 가지 좀 가볍게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안에서 김종인 위원장이랑 김준석 대표 만났는데 좀 어떤 말씀 나누셨을까요? 글쎄 뭐 특별히 대화 나눈 건 없고 글쎄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뭐 특별히 대화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선대위에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원장 여기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선대위 구성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보시죠. 주말 사이에 김종인 위원장님과 큰 틀에서 선대위에서 합의했다고 하셨는데요. 좀 어떤 부분인 건지요? 선대위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네. 다 되고 있으니까.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이용호 의원님 만나실 오늘 마포 포럼에서 김무성 전 대표께서 지금 뭐 이준석 대표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안철수 대표 연대를 강조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일일이 제 입장이나 이런 게 다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질문. 그분이 이용호 의원님 아침에 만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얘기 좀 나누신 건지 합류하기로 하신 건지 좀 말씀. 벌써 알려졌어? 아니 그냥 식사 한번 했어요. 그 전부터 제가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식사 한번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네. 입장문 내서요. 이제 거취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혹시 오늘 네. 만나신 거랑 관련 있나요? 지금 아마 민주당 복당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뭐 그런 취지의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더 구체적인 얘기는 뭐 없었습니다. 네. 사무총장 교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 직접 하신 건지 또 이제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쯤 발표가 될지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생각하시는지 사무총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네. 이 정도로 예, 좀 지켜보십시오. 선대위 당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서 동부세 전면 재검토 올리셨는데 여당에서는 이거 뭐 부자 본색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세요? 제가 중국세 문제에 대해서는 뭐 TV 토론 때나 늘 그런 입장을 제가 밝혀왔고 뭐 여당에서 그런 얘기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 혹시 오늘 최고위 참석을 갑자기 이제 안 하신 게 다소 이준석 대표의 뭐 불화로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말씀 아니 뭐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좋지 않은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최고위에 오늘 나가기 어렵다. 또 끝나면 여기 또 우리 출판 기념회도 와야 되고 해서 미리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양해를 구한 거고요. 이 정도로 정리를 특별한 그런 거 없고. 예,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보께서 좀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아까 발언에서 앞으로 좀 도와주십사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던데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를?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 뭐 그렇게 얘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래. 아이고 다치겠어요. 그만하세요. 안 되겠어요.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그럼 총괄 선대위원장은 맡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나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것도 몰라요. 따로 제안 받은 게 없으신가요? 아 밀지 마세요. 따로 제안을 다쳐요.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잠시만 위원장 이러면 다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러면 다치실 것 같아요. 좀 멈춰주세요. 이러면 좀 비켜주세요. 나한테 뭐를 듣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네. 캠프 언제 합류하시나요? 제일 궁금한 20일에 합류하실 생각이세요? 뭐를? 20일에 합류하실 생각이세요? 20일 날? 네. 나는 그에 대해서 아직은 아무 뭐 시간표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선대위가 출범한다면 언제쯤은 출범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야 뭐 선대위 구성하는 후보가 알아서 결정을 할 일이지. 그 제3자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와 후보 측 간에 약간 갈등이 있는 걸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에 대해서? 사무총장 인선 잠깐만요. 이거 다쳐요. 뒤에 조심하세요. 여기 그만. 오늘은 그만. 안 되겠어요. 저 전주 출신입니다. 위험하셔서. 그거는 뭐죠 우리 목소리 제일 큰 놈. 당 대표고 후보고 두 사람이 알아서 설 사항이지. 밖에 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성질의 게 아니라고. 두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네, 보도에 따르면 김병준 상임위원장과 이 위원장님의 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총괄선대위원장 나는 그런 얘기를 내가 처음서부터 나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무슨 뭐 다 선대위로 어떻게 구성을 하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는 후보의 본인의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짜여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하는 거지. 내가 미리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대위에 합류하시려면 어떤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뒤에 다치겠는데. 그 환경은 내가 선대위가 마련된 다음에 판단하는 거지. 내가 미리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네, 다칩니다. 선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 좀 멈추세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하시죠. 그만하시죠.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오라.